안녕하세요. 빠바라목토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힐스테이트 2편한 세상 어제 1순위 접수가 있었죠. 세 가구 줍줍에 무려 5만 명 가까이 몰렸습니다. 그만큼 분양가가 3, 4년 전 분양가로 나왔으니까 지금 그 분양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스스로 키높이 구두를 2단, 3단, 4단, 5단 정신없이 갈아 신고 있잖아. 그렇게 고분양가가 되다 보니까 이거 이제 거의 착실하게 통장에다가 적립해서 자기 자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도 지금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힐스테이트 2편한 세상 문정 같은 무순위 청약에 4만 8천 명이 무주택자들이 달려들 수밖에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여기 거주 의무 2년이 살아있어. 그래서 이 당첨이 되면 들어가 살아야 하는 또 부담도 있고요. 물론 세입자가 지금 전세 보증금을 물고 있기 때문에 전 주인으로부터 보증금 회수해서 계속적으로 전세 계약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겠지만, 어차피 또 그 자금들 다 돌려줘야 되고 2년간 또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이후에 또 자금을 마련하기 좀 빡빡할 가능성도 높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5만 명 이상이 청약했다라는 얘기는, 일단은 1년 미만 보이면 양도세 77%, 2년은 66%, 3년 이상 보유하면 그때부터 이제 정상 양도세를 물으니까 이것도 조금 내다보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가격대가 4구제곱인데 이제 7억 9천, 어마무시 비싸죠. 야, 이 정도면 이렇게 소형 평수가 이 정도로 비싼데, 그런데 지금 2, 3년 딱 지나 보니까 이렇게 소형 평수도 송파구에서 거의 11억, 12억 정도 나오니까 훨씬 메리트가 가격적으로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람에 많이 신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고분양가에 비해서 무순이 3, 4년 전에 나오는 이 가격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의 가격대와는 좀 차이가 나니까. 자체 시세가 9억 4천인데 매물로 나온 게 한 11억짜리가 있어서 대체적으로 한 3, 4억 정도 시세 차익이 있지 않을까 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몰린 것 같고요. 일단은 송파구니까. 송파구 그리고 잠실을 또 물고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된다라는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원을 한 것 같죠. 일단 무주택자라면 한번 던져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기도 한데, 이게 자금 부분이 조금 해결이 안 되면 상당히 또 어려운 이 경우에 해당되는 그런 어떤 무순위 집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연이어서 송파 위레일 21 퍼스트 클래스가 어제 모집 공고를 발표했죠. 공급 세대수 한 세대 105제곱 40평대입니다. 요즘 이 송파에서 40평대 아파트 신축 분양가 나오면 대체로 20억 넘을 겁니다. 송파도 이제 완전히 강남 쪽으로 편입이 된 그런 입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양가가 딱 나와버리면 사람들이 눈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건데 8억 9천에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이거 8억 9천, 거의 9억에 해당되는 이 신축 가격을 감당하기에 굉장히 부족한 자기 자금을 어떻게 메우고, 지금 대출 규제까지도 6억 이상으로는 딱 이 가두리를 쳐놓고 있는 상황이고, 계약금 1억 7천, 1억 8천 정도 필요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보통 자기 자금이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으면 좀 어렵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자체 시세는 20억이 넘어가. 근데 분양가는 8억 9천이야. 11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눈이 번쩍 뜨는 그런 어떤 이 시세 차익을 구가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 일단은 이게 대출을 6억 풀로 땡겨서 받아버리면 이거 송파가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부동산 사이클링 상에서 부동산을 해석하는 전망이 나왔을 때야 다시 폭등하고 다시 반등하고 다시 우상향으로 간다라는 전망이 먹힐 수 있겠으나, 지금 관세와 환율, 이거 한국을 완전히 단기간 안에 정말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이 위험 요소가 깔려있는 지뢰박과 같은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기승전 부동산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부채로 깔려있는 자산시장이기 때문에 가장 자본의 변동성에 큰 위험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할 수 있다.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는 건데, 아무튼 8억에 지금 20억 정도, 11억 차이가 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 또 특히 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힐스테이트 2편한 세상 분정은 거주 의무 2년이 있어서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여기 들어가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전세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한
전세 대출 안 돼. 그래서 내가 세입자 구해도 그 세입자는 대출 못 받아. 전액 올로 현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뭐 당연히 전세 시세를 좀 낮춰줘야만 이런 또 세입자들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매 제한이 없어. 그래서 상당히 좀 규제적으로는 자유로운 그런 어떤 부분이 있고요. 전세가가 지금 9억에서 한 10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분양가로 나온 가격보다 훨씬 전세가 수위가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면 분양가가 8억 9천이다. 전세가 추정해서 10억 정도 예상하고 한 2억 정도 내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자기 자금 1, 2억 원이면 충분히 그래도 이 집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계산이 나오기도 하지만 만약 세입자 못 구하면 뭐 말짱 꽝이잖아. 그죠? 그런 또 위험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미치도록 여기에 뭐 지원할 이유는 없어요. 내가 전혀 뭐 집을 살 생각이 없다면 그러나 경험상 또 넣어보는 것도 괜찮다. 여기 뭐 당첨되고 선당 후금입니다. 일단 무순위 청약 당첨되고 내가 취소해도 하등의 페널티 없으니까 손해될 거 없어요. 무주택자만 누릴 수 있는 또 특혜니까 특권이잖아. 그러니까 유주택자나 다주택자는 얼씬도 못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냥 배포 좋게 한번 넣어볼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내가 자금적으로 좀 해결이 안 되겠다 그러면 그냥 취소해버리면 돼요. 캔슬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뭐 자기들만 그들만의 리그가 있나? 뭐 무주택자라면 무주택자만의 어떤 특권이 살아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 11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생길 수 있는 부분도 들여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괜히 뭐 약호 죽을 거 없고 기죽을 이유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에서 1, 2억의 아파트를 팝니다 라고 말을 할 정도로 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무순위 집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힐스테이트의 이편한 세상 분점 뭐 5만 명 이상이 지금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역시 평당 1천만 원을 돌파하고 있는 서울 분양가 압박이 너무 크다. 이거 뭐 택지비 자체가 뭐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구조적으로 LH에서 전적으로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택지를 사가지고 그 택지에서 LH가 개발해서 분양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LH가 얼마나 영향이 될까 또 그런 어떤 의문부호가 찍힐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분양가 보세요. 뭐 천정부지로 오르죠. 그러니까 분양가가 이만큼 올랐다는 건 그만큼 구축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9.7 대책 이후에 뭐 집값이 2달 연속 상승했다라는 그런 어떤 시그널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집값 기대 심리 자체가 죽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9.7 규제에도 재차 상승했다라는 이 공식 지표가 한국은행을 통해서 나왔는데 자 9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지금 내수 경기 전체적으로 관세 영향 때문에 수출 호재가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3포인트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가계 부채 상황도 역시 가계저축 전망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개인 소득도 줄 수밖에 없어 경기가 안 좋으면. 그리고 물가 상황에 대한 인식도 전월과 동일하고 상당히 좀 물가 피로도가 높은 상황인데 주택가격 전망지수만 1포인트 상승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한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12가 나왔어. 112. 전달에 111 나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1포인트 상승한 건데 주택가격 전망 CSI가 112로 111보다 1포인트 높아졌다는 건 2개월째 이 궤적을 타고 있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서든 뭔가 또 새로운 어떤 출구 입구가 열리게 된다면 출구도 뭐 원활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또 여러 가지 계산이 작용할 가능성도 높아서 이 집값 자체가 상당히 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9.7 대책이 뭔가 공급 대책이 좀 이제 밋밋하게 나왔죠.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뭔가 그냥 서울 강남이나 또 비강남권이라 해도 마용성 쪽에 그냥 뼈 때리는 어떤 공급 대책과 가격을 좀 내놨어야지 이게 시장 심리가 좀 안정이 될 수가 있는데 너무 밋밋하다. 그리고 호수는 많은데 이게 좀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영향 때문에 하는 소비자 동향 조사에서 여기 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주택 가격 전망 지수가 지금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그죠? 요게 조금 불안한 요소고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뭐 전월과 동일하죠. 역시 뭐 경기 자체가 지금 관세 영향 때문에 상당히 좀 고전할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뭐 실질적으로 매수 심리 현장의 거래를 바탕으로 한 매수 심리는 뭐 훅 떨어져 있고요. 지금 9월달 돼서 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매도 심리 역시도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9월 중순에 나와 있는 서울의 금매 가격에 의한 거래가를 보시면 뭐 27억에서 18억까지 떨어요. 거의 뭐
10억 가까이 마포자이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거래가 금매가 그만큼 아주 파이가 격차가 벌어지는 가격으로 내놓지 않고서는 팔리지 않는다는 얘기고, 또 비강남권 레미안 장이 퍼스트 하이 역시도 15억에서 11억, 마이너스 4억 정도 지금 하락하는 추세. 그 다음에 중구의 롯데캐슬 베네치아, 여기도 12억에서 7억 정도 떨어지는 그런 추세, 한 5억 정도 하락하는 추세. 대표적으로 좀 많은 파이가 깨져나가는 어떤 거래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 매수 심리가 이렇게 얼어붙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급하게 팔고 나가려는 집주인들은 이 팔려는 가격보다 더 단가를 낮춰야 거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이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이렇습니다. 근데 한국은행 지표는 아직도 여전히 밑불처럼 기대 심리는 살아있다. 왜? 부동산은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불패에 가깝게 다시 뭔가 반등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또 심리가 깔려 있다는 걸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겠고, 지금 한국은행 역시도 기준금리 내리기 전에 이제 하반기에 뭐 기준금리 내리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일단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좀 더 확실하게 나와야 집값 안정의 효과를 좀 더 크게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워딩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뭔가 이 주택시장에 확실한 선이 굵은 규제 자체가 아마 추석 이후에 발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뭐 627 나오고 97 나와도 이거 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집값 폭등 양상하고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망하다.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부동산 시장을 한 번에 때려잡을 수 있는 아주 초강력 대책이 또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규제만 계속적으로 옥죄어가고 공급이 줄어가 버리면 이거 더 풍선 효과가 날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런 부분들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뭐 분당 같은 경우는 붓들 7 신고가 팔았다고 좋아했었는데 가계약금 2,500 딱 꽂아주고 100 배상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6천 줬답니다. 이래도 안 아깝대. 왜? 3억이 올랐다고. 그러니까 이런 밭글 자체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현장에서는 계속 펌프질이 지금 뭐 일상화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100 배상 아깝지 않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3억, 5억, 6억 계속적으로 오를 것이기 때문에 뭐 그냥 배째라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현장의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지금 뭐 627, 97 규제 자체를 이제 비웃고 있는 거고, 또 공급 부분이 너무나도 막연하게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소식들도 들어오고, 지금 이 뭔가 하반기부터 확실한 어떤 공급 드라이브가 본물 터지듯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난망한 상황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오른다는 이제 펌프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그럼 627과 97 대책이 전혀 효과가 없었느냐?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보광장 지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63%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거래 금액 역시도 7월에 12억, 8월에 10억, 9월 10억, 1,063만. 4달 연속 내림세로 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떨어지는 그 체감적 난이도 좀 쉬워야 되잖아. 이게 가까스로 떨어지는 것 같고 전혀 표시가 안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 느낌을 주면 시장은 더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지금 14억에서 10억으로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고 거래는 더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인데, 부동산은 계속해서 지금 펌프질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 중이래. 0.12로 전주 대비 0.09에 비해서 늘어났다. 이렇게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 집값 추이하고 지금 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집값 추이가 또 완전히 반대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이거 보세요. 서울, 강북, 강남 다 올랐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황당한 거지. 근데 이런 실거래가, 서울시에서 내놓는 부동산 정보광장은 평균 거래 금액, 거래량 통계를 냅니다. 근데 부동산원은 호가, 그러니까 실거래가를 참고해서 거래가는 가격으로 대체할 그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실거래가가 없을 경우에. 그러니까 호가 가격이 섞여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뭔가 집값 자체가 굉장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정확한 지표를 아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실질적으로 금매 상황에서는 집값이 조금씩 떨어지는데, 과연 정책이 얼마나 더 강력하게 나와줄 것인가, 그리고 공급 대책이 더 현실적으로 나와줄 것인가에 따라서 앞으로 집값 추이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부동산 내부적인 어떤 문제뿐만 아니라 대외적 관세 정책,
지금 미국이 일방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3,500억 달러, 이거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뭐 일단 미국 체면이 있으니까 요구한 걸 계속 밀고 나가는 거고, 한국 입장에서는 이거 다 줬다가는 600억 달러밖에 안 남아. 완전히 뭐 IMF 오는 거죠. 외환 보유고 뭐 통통 빌 수 있을 가능성 높은데, 이제 관세 퍼센테이지로 압박해 들어올 가능성 높습니다. 그래서 철강 알루미늄 파생 상품이 10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는 얘기야. 지난달 18일에는 철강 알루미늄 파생 상품 407개에 50% 관세 추가했는데, 다시 2차로 자국 산업계가 신청한 500개 품목 가운데 29일까지 2차 추가 신청 접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달 1일부터 이제 자동차도 철강으로 만들잖아.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속에 들어가는 철강 제품도 관세 50%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자동차 관세가 우리가 25% 물고 있잖아. 일본은 15% 물고 있고, 가격 차이가 한 10% 나는데, 요 안에 들어가는 또 철강 관세 또 세부적으로 해서 50%를 매겨버리면 이거 지금 어쩌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반박 의견서 뭐 작성 지원, 국가적 차원에서 뭔가가 좀 설득력 있게 합리적으로 좀 이 협상 테이블 위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굉장한 어떤 위기를 겪을 가능성도 높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 고평가되어 있었던 한국의 아파트 시장, 대외적 요인에 의해서 한 방에 그냥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도 높다. 지금 파월도 뭐 어젯밤에 주식 고평가됐다고 말하는 바람에, 아니 뭐 미국 주식이 뭐 고평가될 리가 있나. 지금 관세 때문에 벌어들이고 있는 게 얼만데, 그죠? 근데 증시는 부동산하고 다릅니다. 자체 시세 필터링이 있어서 이 기업 가치가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잖아. 그래서 이런 가격 왜곡은 금방 수정이 되죠. 파월이 이렇게 말한 거는 자기 존재감 확인이야. 그냥 나를 기억해 주세요. 트럼프와 각을 계속해서 세워야지만 뭐 자신의 존재감이 좀 확인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단기적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계속적으로 지금 언급하면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 영향 뭐 주고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다우와 나스닥과 뭐 S&P 500 박살을 났죠. 야, 사람 말 한마디가 이렇게 무섭네. 테슬라 잘 나가다가 그냥 뚝 떨어졌고, 애플 역시도 뭐 어마무시하게 올랐었습니다. 근데 뭐 잠시 숨고르기 한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도 되는데, 파월이 또 이런 한마디를 돌직구를 던져버리니까 뭐 엔비디아 역시도 그냥 맥을 못 추고, 이게 제가 늘 말씀드렸던 이 미국 주식 시장의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고평가에 대한 어떤 언급 때문에 이게 박살이 났었는데, 결국에 가서는 코스피 영향 뭐 그대로 봤잖아.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자본시장과 한국의 자본시장 딱 함수관계에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연결돼 있는 게 뭐냐면 부동산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고스란히 관세 환율 그대로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오늘 뭐 조금 부진하네요. 3,400선인데 3,500 날개를 달 것인가 말 것인가, 뭐 기추가 주목됐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태평양 건너의 말 한마디, 나비 날개짓 하나가 지금 태풍을 불러오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미국의 이 충격적 발언, 특별히 파월의 언급은 뭐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자기 자국의 증시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도 고평가라는 또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도 참 미국 주식 시장이 참 투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한국 부동산이 아쉽죠. 이렇게까지 고평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펌프질 하잖아. 이거 못 잡으면 정말 한국 경제 굉장한 어떤 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추석 이후에 더욱 강력한 규제가 발동이 될 가능성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동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이번 바람 복도판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